안전하다고 안전하지도, 자유롭다고 자유롭지도 않다.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우선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익을 남기고 싶은 욕구보다 큰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기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부에 대한 열망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압도한다. 나의 재정 멘토는 항상 말했다. 지지 않기 위해서 게임을 하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해라. 바꿔 말하면 이렇다. 돈을 묶어두기만 해서 가난해지지 말고 돈을 굴려서 불려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아주 커다란 단점을 갖고 있다.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 얻는 것은 공포감이다.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다. 그들이 보는 세상은 항상 어둡고 위험하기만 하다. 시각이 지나치게 안전에만 고정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마련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위험을 찾아낸다. 정확히 말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안전한 곳에만 투자한다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딱 하나다. 인플레이션과 세금이 당신 돈을 갉아먹을 거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안전한 투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몇 년 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사람보다 훨씬 적은 돈을 손에 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절대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자유는 그 대가를 요구한다. 용기와 강인함, 실패를 감수할 준비 같은 것들이다. 자유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결코 적지 않다. 때때로 엄습하는 불안감, 회의, 무모한 사람이라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 등등. 하지만 당신이 뭔가 감행하려면 용기만 내면, 실패를 기꺼이 맞을 힘을 가지면, 그리고 패배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맛보았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패배 없는 승리는 없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실패를 견뎌낼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그건 너무 위험해라는 말을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것과 말은 똑같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한다. 어쨌거나 실패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야. 하지만 진짜 투자가는 안다. 잃는 것도 얻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제대로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고 그냥 부자가 된 사람도 없다. 돈을 한 번도 잃지 않은 성공한 투자가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하지만 나는 돈을 굴리면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 없는 가난한 사람은 많이 보았다. 위험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으려는 조심성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많은 돈을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 무언가 감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끝내 무엇을 얻어도 얻는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감행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실수는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것을 남긴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문제의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실수와 실패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있다. 실패 후 짊어져야 할 미래의 빚과 짐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미래의 투자를 볼 것인가?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실용적이고 현명한 방법인가? 기본적으로 당신은 가진 돈의 일부는 금전으로 보전하고 있어야 한다. 정기예금이나 캐시펀드, 유가, 증권 같은 것으로 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물에 투자한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 시간이 없으면 주식 펀드를 이용하면 된다. 좀 더 전문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기본 원칙 6. 분산해라. 이 기본 원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당신이 리스크가 수반되는 빠른 길을 택하든 안전하게 천천히 돌아갈 길을 택하든 전혀 상관없다. 분산해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돌이켜볼 때 어떤 투자가 정말 최상의 선택이었는지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므로 분산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다가올지 디플레이션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경기가 호황일지 경기가 불황과 침체가 이어질지 아니면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돈의 일부는 금전에, 그리고 일부는 현물에 나눠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가장 잘 풀릴지 알 수 없으므로 금전은 금전대로, 현물은 현물대로 다시 다양한 곳에 분산해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분산하고 또 분산해라. 기본 원칙 7. 전문적인 투자가와 일반 투자자는 이렇게 다르다. 보통 평범한 투자자는 평균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묻는다. 이 투자의 경우 지난 5년, 10년, 20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은 평범하고 평균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천천히 가는 길을 선택하면 평균적인 결과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최소한 평균보다는 나은 결과를 손에 쥐어야 한다. 평범한 투자자는 대부분 주가가 상향 곡선을 그릴 때만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향 곡선으로 돌아서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 다시 좋은 시절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가는 경기가 좋지 않는 시기에 무작정 기다리지만은 않는다. 그들은 행동한다. 그러려면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때 그들의 행동이 항상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다. 진정한 투자가는 실패에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모든 성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평범한 투자자는 어떻게든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를 개인적인 패배로 생각한다. 평범한 투자자는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번은 반등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무조건 신봉한다. 말하자면 자기 비행기를 자동 조작 모드에 맞춰 두고 가만히 기다리는 셈이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 증시는 언제나 평균적으로 12%가 넘는 수익을 돌려주었다. 그렇게 많은 위기가 있었고 대공황과 전쟁까지 있었는데 말이다. 그러므로 평균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평균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일 뿐이다. 그게 다다. 그것은 다만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모든 것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 만약 당신이 평균을 택하면 당신은 경기가 나쁜 시기에 무기력하게 남의 처분만 바라보게 된다. 이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가진 것을 파는 것뿐인데 이 경우 이득은 고사하고 손해만 보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니면 그냥 쥐고 있으면서 경기가 좋아지길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당신 손에 쥐어지는 수익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평균을 택해서 누릴 수 있는 큰 혜택도 있다. 돈을 투자해 놓고 이 때문에 크게 신경 쓰거나 시간을 들일 일이 없다는 점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도 과거의 예로 볼 때 평균 12%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신이 좀 더 전문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